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준박이 픽한 역대급 대형 IPO 상장기업 탑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4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대신에 이 4종목을 한 편으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영상은 각각 종목마다 한 편씩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도입부 앞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의 목차입니다. 먼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각각의 편에 따라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준박의 관점 포인트와 결론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상장일이 1365일 이내인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인 것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준박의 주식노트는 준박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함께 안전한 매매 습관을 만들고 싶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시청하고자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 톱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빅히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왜 플랫폼 기업이라고 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플랫폼 기업이라고 했을지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8조 6,209억 원입니다. 먼저 상장 이전 주요 사항입니다. 방탄소년단 이름으로 설명이 끝나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2019년 6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런칭을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모 당시에 1,400여 곳의 국내외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였고 공모가 최상당 13만 5천 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년 10월 5일과 6일에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증거금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58조 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단 적었어요. 대략 한 70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60조다 70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적게 나왔고 앞선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모였기 때문에 경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공모 청약 비율도 606대 1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1525대 1이었습니다. 이것보단 낮아요. 이런 걸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SK바이오팜에서 따상을 하고 상한가를 연속 3번 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고서 카카오 게임즈 가격도 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몰린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상한가 이틀 가고 3일째부터 계속 하락했죠.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에다가 돈을 썼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돈을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빅히트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미 SK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에 돈이 들어가서 묶여 있는데 빅히트에다가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 청약 증거금이 예상보다는 더 적게 나왔어요. 저의 추측입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상장 이전 내용 살펴봤고요. 네, 상장 후 주가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에 상장을 했고요. 확정 공모가 13만 5천 원으로 상장 시작가가 27만 원, 공모가의 2배로 꽉 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상장일 종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캔들 나왔죠? 첫 번째 캔들이 나왔는데 바로 윗골이 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SK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첫날은 무조건 따상을 성공을 하고 두 번째 날도 다 상한가를 가고 세 번째 날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첫날부터 윗골이 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서 저 윗꼬리에 매수를 한 거예요. 진입을. 즉 공모 청약을 못하신 분들이 상장 첫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쭉 빠진 거예요. 저 금액이요.
보시면 상한가 금액이 35만 1,000원이었습니다. 여길 찍고 그대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왜 이 빅히트의 경우는 따사온 불구하고 하락 마감에다가 연이어서 이렇게 쭉쭉 빠졌을까요? 그런 부분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현재가 24만 2천원입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차트는 조금 상장 초기만 잘랐을 뿐이지만 지금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장 첫날의 시작가 근처까지 가고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자, 지분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시혁 외 2인이 34%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넷마블이 19.9%,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8%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후 이슈입니다. 따상 찍고 하락세로 빅히트 시초가 4% 하회 마감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가 13만 5천원, 그래서 이 두 배인 시작가 27만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상한가를 찍습니다. 35만 1천원. 그래서 따상까지는 찍었어요. 하지만 종가는 25만 8천원으로 윗골이 달고 내려왔죠. 보시다시피 사모펀드와 투자자문사 등이 포함된 기타 법인이 1770억원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 593억원, 기관 83억원 순매도, 개인만 2436억원 순매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던진 거예요. 자, 일단 이때 말들이 많았어요. 엔터 대장주인 SM과 JYP, YG를 합한 것보다 빅히트가 더 클 수가 있냐,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런 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요 주주들이 빅히트의 주식을 상장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히트가 뭐 성장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BTS라는 엄청난 보이그룹이 있지만은 이들의 군대 문제도 있고, BTS의 매출 하나만으로 빅히트가 이렇게 높은 주가를 형성한다? 좀 말도 안 된다. 약간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따상 가격까지도 찍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자 라는 뜻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매도세를 보인 겁니다. 뭐 2대 주주, 뭐 3대 주주도 팔았다, 이런 식의 기사 여러분들 찾아보면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가 13만 5천원이니까 13만 5천원인데 평균 단가 보십시오. 다 20만원이 넘었죠. 여기만 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이 굉장히 좋죠. 빨리 치고 빠진 거죠, 이들은. 상장 초반부터 거의 작년 연말까지는 뭐 큰 힘을 못 쓰고 주가가 10만원 중반대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이런 식으로 상장 첫날부터 고점을 찍고 연이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빅히트 환불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첫날 종가가 25만 8천원이에요. 고가는 35만 1천원이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둘째 날 종가는 20만 500원입니다. 거의 20% 넘게 떨어졌어요, 또. 그래서 상장 첫날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 순실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식 종목 토론방에 환불 가능 여부 문의글 넘쳐났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네이버 종목 토론방인데요. 뭐 제목 보시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할까요? 내일 팔면 30%는 올라간다고 해서 30만원일 때 결혼자금 5천만원으로 다 샀는데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하루 안 지나서 가능할 것 같은데 환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주식은 이거 산 게 처음인데 처음 산 거 인증하고 진정서 넣거나 하면 환불 가능하겠죠? 댓글로 욕하실 분은 그냥 나가시고 저처럼 처음 주식 해보고 첫 주식 환불 진행해보신 분만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약 환불되면 사례금 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종목 토론방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주식을 이미 하고 있었던 분들도 글을 올리기도 하고, 주식을 처음 한 분들이 환불해달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죠. 뭐 우픈 사연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잘못 눌렀습니다. 환불된다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쓴 사람도 있고요. 아미들 딱 10명만 내가 환불해준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입니다. 자, 뭐 환불 안 되면 유엔에 고발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살다 주식 환불이란 말 처음 듣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이렇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그냥 제가 이제 주식 기초 훈련소 영상 중에 주식을 하는 목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들어가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식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무조건 망합니다. 그냥 깡통 차고 계좌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 건 꼭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공부를 해도 항상 부족해요. 저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식을 처음 시작했다가, 저는 작년에 그 영화 기생충 아시죠? 기생충의 이제 제작사였던 바른손 E&A, 요거 잘못 들어갔다가 이미 상한가 다 치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겠다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손실을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서 주식을 시작하시게 되면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 분명 우리에게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장 후 주요 공시입니다. 21년 1월 27일 자회사 BNX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YG 플러스에 총 700억 원 규모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네이버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인 브이라이브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권리에 대해서 영업 양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팬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걸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1년 2월 23일에는 20년 결산 실적이 공개됐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나왔습니다. 놀라운 수치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매출이 급감했거든요. 아예 못했죠. 거의 아마 60회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공연이요. 근데 그게 다 취소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온 겁니다. 보면은 앨범 판매 호조와 팬 플랫폼 위버스 사업 부분에서 고른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히트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상장 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량 알 수가 있고요. 자, 개인이 154만 주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40만 주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다가 외국인이 지금 5일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기관도 나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급의 좀 요인은 보험과 투신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빅히트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력하고 큰 돈이 들어오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견고하게 주가가 상장 첫날의 시작가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흐름인 거죠. 자, 그럼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 첫날 고점 35만 1000원을 찍고 그대로 쭉 떨어져서 11월 2일 날 최저점을 찍습니다. 이때 저가가 14만 1000원이에요. 35만 1000원에서 14만 1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75%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잠깐 반등을 하지만 다시 눌림을 받죠. 하지만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높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올렸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서 빠졌고, 하지만 다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가격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상장 첫날 시작가 27만원 27만 체크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때의 시가, 지금 중간에 빠진 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가격이죠. 이때 시가는 25만 5천원. 자, 그런 다음에 최근에 3월 달에 하락을 브레이크를 걸고 상승 반전이 났던 요 캔들의 시작가를 볼게요. 19만 4,500원.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보다도 빅히트의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죠. 지금 상방으로 계속 가는, 지금 요 모양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N자로 가고 있죠. 여기서 살짝 N자예요. 이렇게. 그쵸? 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빠졌지만 저점이 올라갔어요. 저점이 올라갔고,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전고점을 경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저점 추세를 깨트리지 않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만들어진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런 다음에 이 저점을 올리는 부분을 깨트리고 다시 이걸 전저점을 이탈한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박스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원과 25만원 사이의 박스권이라고 보여져요. 여기가 이제 1차 저항 부분이 될 거고요. 20만원이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략 한 요 부분, 한 22만원 부분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을 보여질 거고요. 여기를 깨트리면 20만원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20만원 부분은 웬만해서는 지켜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20만원은 충분히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요 라인에 맞춰서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일부 물량 분할 매수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좀 더 기다렸다가 또 이런 데서도 한 번 더 분할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질 경우에는 요 20만원 부근에서도 한 번 더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20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 박스권으로만 들어와 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더 빠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17만 5천원 이 부분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좀 정말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엄청난 장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흐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빠지더라도 다시 20만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안 오고 22만원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목표가는 당연히 요 부근 25만 5천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주가도 24만 3천원이기 때문에 가깝죠? 25만 5천원까지 가까워요. 첫 번째 목표가는 여기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상장 첫날 시초가였던 27만원을 두 번째 목표가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뭐 자율적으로 알아서 차익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떨어질 경우에는 한꺼번에 떨어졌다고 와 지금 싸다 하고서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서 안전하게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내가 막 한 달 만에 수익이 나서 이걸 뭔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중간에 손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료 보기에 앞서서 빅히트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방시혁 대표가 빅히트의 지분을 36%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넷마블도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21%가 아니고 19%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들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빅히트가 빅히트 360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가는 것들 있죠. 다 마찬가지로 빅히트가 빅히트 에듀를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이버가 위버스의 지분 49%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51%는 뭡니까? 요 빅히트 솔루션 재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51%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지분 관계도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서로 지분 투자를 해서 합작으로 설립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에요. 베뉴 라이브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YG 엔터와 유니버셜 뮤직과 키스위가 참여해서 빅히트와 함께 4개 회사가 베뉴 라이브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또 론칭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따가 같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빅히트의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막강한 재료입니다. 바로 위버스입니다. 위버스는 전 세계 200여 지역 팬이 접속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소통 플랫폼이 언택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연이라든지 지속적인 그런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버스를 통해서 언택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팬들은 위버스에서 아티스트와 소통, 콘텐츠 상품 구매 등 영상 시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위버스를 통해 송출한 BTS의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는 90분 동안 약 25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와 달리 수익의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이 위버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이 자료는 2020년도 위버스 분기별 결제 금액 추이인데 이게 10억 원 단위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200억 원. 그러니까 즉 여기는 한 300억 원 중반대. 여기는 이제 800억 원 중반대. 여기는 거의 1000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점점점 결제 추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히트가 상장 전에 공모 당시 대표적인 인터넷 IT 기업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을 예로 들면서 막 설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왜 굳이 빅히트가 다른 엔터주랑 관련돼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IT 기업과 설명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까 보셨던 지배 구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또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면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공연, 앨범 판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빅히트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주된 매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21년 2월에 베뉴 라이브 출범을 했습니다. 이때 빅히트와 YG, 유니버셜 뮤직, 키스위 등 글로벌 4개사가 힘을 합친 대형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없었음에도 연간 44% 증익한 위버스의 압도적인 수익화 능력이 있고요. 연내 블랙핑크 등 YG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히트, 유니버셜 뮤직 그룹 전략적 협업을 발표했고요. 유니버셜 뮤직과 온라인 투어 그리고 미국 아이돌 그룹 제작 또 유니버셜 뮤직 산하의 빅네임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글로벌 탑 10 기준으로 아티스트의 팬베이스는 2억에서 4억 명 수준으로 BTS와 블랙핑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런 수많은 팬들이 베뉴 라이브 가상 공연과 위버스를 통한 커머스 매출로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매출 증대에는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합산 팬베이스 순위입니다. 자, 1위가 저스틴 비버예요. 저스틴 비버가 합산해서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100만 명인데 4억 4천만 명입니다. 14위, 15위에 BTS와 블랙핑크 보이시죠? BTS가 1억 6천만 명이고요. 블랙핑크가 1억 3천만 명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것보다 저스틴 비버 혼자가 훨씬 더 많죠. 그만큼 이들까지도 빅히트의 위버스라든지 베뉴 라이브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빅히트라는 종목이 처음에 상장 초기가가 공모가 2배여서 27만 원 형성될 때만 하더라도 뭐 거품이다 뭐다 BTS만의 매출로 어떻게 그걸 다 할 것이냐 과장됐다 막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다 무마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와는 다르게 뭐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 또한 실질적으로 이 참여자들이 혹은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재료들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신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만으로 하기에는 당연히 오프라인도 병행이 돼야 사람들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가 본업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부분에서는 2019년도부터 공격적인 레이블 인수로 다양한 아티스트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세븐틴, 지코 등이 있습니다. 자, 2020년에 역대 사상 최대 매출에 나왔지만 그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앨범 판매량과 콘텐츠 M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을 당연히 충실해야죠.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빅히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네이버 증권사 리포트 보시게 되면은 하나금융투자에서 2월 24일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꼭 한번 보세요. 빅히트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리포트 한번 보셔갖고 참고만 하십시오. 그분들도 그렇게 써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이걸 활용하지 말고 참고만 해라. 제가 드리는 설명도 여러분들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것들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는 뭡니까? 위버스에 대적할 만한 다른 경제 플랫폼도 있는데 아직 그들이 위버스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위버스를 위협할 정도의 경쟁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붙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위버스와 경쟁 구도가 되면서 매출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빅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매매를 하시거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박의 관점 포인트입니다. 지금 네 종목의 상장 초기에 차트만 오래다 놨는데요. 공통적인 그림이 딱 나오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입니다. 여기서 물론 빅히트만 따상은 성공 못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따상을 한 번씩은 최소한 성공을 했는데 빅히트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네 종목 중에 빅히트가 주가가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혹여라도 정말 이렇게 인기 있고 대형 기업들이 상장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공모청약으로 잡지 못하신 분들은 상장 초기에 매매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데서 물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물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참 걸립니다. 이 주가 회복할 때까지. 안 그러면 손해보고 손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청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장 초기에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후에 주가가 바닥 찍고 한동안 적정 가격에서 유지가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액으로 분할 매수로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 IPO 상장 기업은 공모청약이 아닌 이상 상장 초기에는 관망하는 게 좋겠고요. 증시가 특히 상승장에 상장 시에 거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상장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점을 찍고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 열풍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서 거품이 많이 형성됐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하라고 더 크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상장할 경우에는 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특히나 기간에 의무 보유 기간을 확인하시고 그 수량이 얼마나 된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무 보유라고 되어 있지만은 보호 예수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보호 예수와 의무 보유 요거 같은 말입니다. 자, 매매 동향을 통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그리고 순매수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가 되겠고요. 바이오 제약 종목은 실적이 나오기 전 기대감과 실망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 분할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가격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저점, 특히나 여기 한 글자가 빠졌는데요. 만약에라도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손절은 필수입니다. 물량을 줄이든 최소한 절반을 줄이든지 간에 전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손절이 필수예요. 만약에 그래서 손절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장기 투자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요. 여러분들 계획이 없던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상장 초기에 인기와 기대감으로 형성되는 주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일 경우가 많아요. 면밀하게 따져봐서 여러분들 수익은 최대화, 손실은 최소화하시면서 안전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